전형 이제 세부 계획이 나와야지 알겠지만 뭐 나오면 알 수 있게 되겠지만 네. 그 요번에 의대 증원을 하게 된 네. 이제 배경 자체가 네. 지방에 이제 의료 인력을 증원시키는 게 목적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 아무래도 이제 비율이 좀 높을 듯한데 예.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은 소장님은 현재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역 인재가 좀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 게 네. 현재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모집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걸 적용해서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그 지역 이거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을 이 비수도권 의대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교과 전형으로 현재 이제 선발하고 있는 인원이 797명이거든요. 네. 797명인데 이 797명 중에서 전체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인원이 55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 전형 안에서 본다면 70%예요. 네. 어마무지한 숫자죠. 네. 그러니까 지방대 의대 전체 정원이 1228명이에요, 현재. 네. 근데 이 중에 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4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206명이 지역 인재입니다. 아. 이게 여기 한 52% 정도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종하고 교과 전형을 합쳐서 네. 이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비율이 비수도권 의대 정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나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네. 이 정도 수치인데 이 수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증원 규모를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증원된 지방대 의대 정원이 3,662명입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교과 전형은 일반 전형이 있고요. 네.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네. 그다음에 지역 모집을 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네. 학종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교과 일반이랑 교과 지역, 네. 학종 일반이랑 학종 지역 네. 요 비중이 현재로서는 242대, 555대, 194대 206입니다. 네. 여기 자막에 한번 뜰 거예요. 네.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지금 받아 적질 못하고 뜰 있는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증원이 되면 3,662명인데 네. 똑같은 비율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네. 예, 일단 3,662명 중에 수시 선발 규모가 한 7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방의대는 네. 그럼 한 2,500명 선이 됩니다. 2,500명. 예, 그 2,500명 중에서 이제 교과 일반 전형이 500명, 네. 그 다음에 교과 지역 인재가 1,160명 정도로 예상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학종 일반이 400명, 네. 학종 지역 인재가 450명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의대 정원이 그러면 900명이죠. 네, 그 정도 되죠. 교과 500에 학종 400 해서 네. 일반 전형 900명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학생들이 있죠. 네. 비수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1,160명에 450명을 더하면 한 1,600명 규모가 됩니다. 1,600 정도. 예, 1,500 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네.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900명도 포함되죠. 걔들은 일반 전형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2,400명인데 물론 안 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역 인재로 지역 인재 쓸 때 1,5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형을 노릴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한번 가늠을 해봤어요. 네. 각 고등학교별로 내신 평균 석차 등급이 1.5등급 이내인 학생들이 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학교별로. 학교별로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글쎄요. 그냥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바로 알려주시죠. 한 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전교 5등까지가 한 네. 1.5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죠. 네, 조사를 해보니까 한 5, 6명 정도가 나오는데 네. 지금 수도권 고등학교 숫자가 한 9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그 특성화고를 제외를 하면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3,500명 정도가 그렇죠. 그죠? 1.5등급 이내에 든다는 뜻이고요. 네. 그 비수도권 고등학교가 한 1,4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도 특성화고를 제외를 하면은 한 1,1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5,500명 정도의 1.5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메디컬 지원자 있죠, 현재. 네. 현재 그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네. 이렇게 이제 지원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 있죠.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가 3합3, 3합4,
그 다음에 4합5, 4합6, 네. 뭐 3합5까지, 요 정도까지 네. 높은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비율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 한 30% 정도 돼요. 굉장히 낮네요. 아니죠. 30%면 높은 수치죠. 그런가요? 지금 30%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메디컬 지원자이기 때문에 30%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지금 내신이 1.5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최저 지금 충족률이 3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높은 거죠. 아, 높은 건가요? 높은 거죠. 서울대 직윤에서 네. 예전에 서울대 직윤이 수능 최저가 2등급 2개였거든요. 네. 2등급 2개만 맞추면 됐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서울대 지역균형이면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얼마였던 줄 아세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그 비율이 거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40~50%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메디컬 지원자니까 그런 거죠. 네. 요 30%를 적용을 해보면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수능 최저 충족자가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엔 1600명 수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비교할 수치가 나왔죠. 네, 네. 서울 수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국 단위 모집의 교과 학종 숫자가 900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1000명밖에 안 되네요. 네, 네. 그럼 그 1.5등급 정도 되면 웬만하면 이제 다 붙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역 인재도 1500명이었잖아요. 지역에 네, 네. 선발 인원이. 네. 근데 다 합쳐봐야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이 현재 기준으로는 160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 최저가 5인 경우는 좀 그래도 좀 낮잖아요. 네, 네, 이런 데는 그렇죠. 이제 뭐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만 4합5, 3합 3인데는 어떻겠어요? 거기는 정말 힘들긴 하죠. 그쵸. 거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지금 있는 데이터로 해보면 네. 수업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2.5등급, 2.8등급까지 떨어져요. 교과 전형 컷이.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5,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에서 2.5등급이면 경희대 이공계열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의대를 써서 수능을 제대로 잘 본다고 하면은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지방 학생의 경우 네. 내신이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능을 잘 봐서 그렇죠. 지역 인재 전형을 노려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의대를 가죠.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원래는 이 얘기를 할 때 오늘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한 2등급 원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제 데이터를 데이터 가지고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제 데이터가 너무 이제 편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너무 예측이 좀 과격했다 이렇게 네. 보더라도 그래도 2등급 초반 정도 성적이면 의대를 노려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해라. 무조건 올해 수능 최저 맞추면 네. 의대 틈이 생긴다. 음. 올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등급, 5등급은 의대 쓰시겠어요, 팀장님은? 제 같은 말을 안 들었을 때. 아니, 설명을 들어도 네. 안 믿기잖아요. 희망은 가지되 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네.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지금 그렇게 증원했다고 네. 그럼 내신 2.5등급이 최저 맞춘다고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좀 의구심을 나타내시는 그렇죠. 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틈을 노려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과단성 있는 결단이 좀 필요하고 배포가 아. 좀 필요한 해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올해 아마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온갖 카드라 통신이 다 들릴 거예요. 내신 몇 등급이 의대를 붙었대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해가 2년, 3년 이제 지나가면은 자리가 잡힐 거예요. 실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럼 틈이 없어요. 올해가 정말 이외에 내신이 안 좋았던 학생들에게도 뭐 2.5등급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2.5등급도 좋은 좋은 내신인데 내신인데 의대를 갈 급의 네. 내신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은 다른 거 지금 무슨 학생부 내용을 챙기느니 어쩌니 이런 생각들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능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능을 올해는 잘 보게 되면은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정말 지금 소름이 끼치고 있는데 어쨌든 수능 공부 열심히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의대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수능 최저가 높은 의대. 네. 당장 어디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어디?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또 충청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당장 생각되는 의대가 을지대가 있잖아요. 그죠? 을지대가 좀 4합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권으로 가면은 전남대 의대가 4호죠. 전남대, 그 다음에 영남권으로 가면은 이제 영남대, 영남대. 그 다음에 계명대, 이 두 대학이 4합 3합 3이에요. 계명대가 3합 네, 3인가요? 3합 3입니다. 계명대가 최저가 굉장히 하네요. 그리고 고신대는 이 교과 선발 인원이 기존에도 굉장히 많았던 의대예요. 네, 네, 고신대가 25명을 선발했거든요. 네, 그 전체 학교 정원이 76명입니다. 그중에 네. 25명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 아마 더 늘겠죠, 이제는. 네, 그렇죠. 정원이 100명이 됐기 때문에 더 늘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고신대가 그 25명에서 1단계를 선발하는 비율이 10배수예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최종 합격 내신이 한 1.4등급까지는 상시적으로 내려가는 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기회가 더 생길 거다. 왜냐면은 추가도 추가지만 고신대는 어쨌든 의대 인지도로 봐서는 높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대학에 증원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신대가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선호도도 낮아서 경쟁률도 뭐 높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의대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지금의 정책을 유지한다면은 1단계를 선발을 했을 때 네. 그 1단계 컷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고신대도 충분히 교과 컷이 내려갈 만한 의대입니다. 3합 4기는 해도. 네, 이렇게 이제 의대 안에 이제 물론 이건 올해 요강이 발표돼봐야 알아요. 네, 그렇죠. 올해 모집 요강을 보면서 이렇게 면밀하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네, 어떤 의대가 조금 구멍이 뚫릴 만한 의대다라고 음, 하는 것들을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재밌어요, 그게. 저는 재밌는데 지금 표정이 되게 즐거워지셨어요. 저는 재밌는데 네. 학생들은 긴장이 되겠죠. 어쨌든 이 수능 최저가 좀 빡빡한 학교의 경우에는 예.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도 네. 수능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예. 지역 인재 전형으로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여지가 상당히 지역 높네요. 인재도 있고요. 뭐 네. 일반 전형을 지원해도 되죠. 일반 전형이 최저가 더 높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뭐 또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 인재 전형의 자격 요건 중에 정부가 이제 발표하기를 예. 6년 거주를 밝혔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내년 입학자들부터. 그건 내년부터 해당되는 거고. 내년 입학자들이 대학 갈 네. 때부터. 그럼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멀었죠. 2028학년도 입시 붙다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지역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서울 경기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지원해가지고 갔을 경우에 네. 이 지역 인재로 이제 그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중3 학생들이 이미 늦었죠. 음, 일단은 이제 뭐 이주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이 정책이 발표되는 순간 이제 그걸 못을 박아야 되는 거니까. 네, 2028학년도 입시안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제는 그건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네, 이제 중3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선택을 한 학생이다. 네, 그럼 그런 학생들은 혜택이 있겠죠. 지금 고1, 고2들까지는 네, 지역 인재 혜택을 고등학교 3년만 하면은 네.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현 중3 아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네, 안 됩니다. 내용인가요? 예, 안 그러면 현 중3 아이들이 지역 인재가 되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시 전형 인원도 이제 증가가 됐고요. 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예. 학생들이 예. 이제 그 빈 인원들이 이제 정시로 또 이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시의 인원풀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정시 전형의 그 점수도 하락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네, 예측되죠. 점수 하락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을 네. 해보면 정시 인원이 한 8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시 합격선이 지금 한 그 입시 전문가들이 입시판에서 쓰는 누적 백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이제 주 네. 인원을 서열로 누적을 했을 때 환산 점수로 거기 한 0.8%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 의대를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요. 근데 거기 한 1.1% 정도로 내려갑니다. 1.1%요? 예, 그 수능으로 보면 한 2개 정도 더 틀리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하나, 과학 네. 하나 더 틀려도 네. 의대를 갈 수 있다. 정시에서요? 작년에
의대를 가려면 한 뭐 조금 약간 정시도 펑크가 나거든요, 네. 지원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6문제 정도를 틀린 학생들이 의대를 합격을 했거든요. 네. 요건 이제 뭐 해마다 좀 다른 거니까 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네.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제가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6개의 기준이 국수탐인가요? 아니면 예, 국수의 국수탐. 영탐까지인가요? 영어는 빼고요. 국수탐 네, 기준으로. 국수탐. 영어는 한 네. 2등급 받아도 괜찮았어요. 국수탐 기준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게 이제 8개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8, 9개 정도 선까지. 틀린 개수로 친다는 게 수학 하나, 탐구 하나까지는 괜찮다. 더 틀려도 된다. 아, 작년에 원광대학교가 네. 좀 약간 구멍이 났어요. 네. 의대 컷 하락이 있었거든, 정시에.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컷 하락 수준이 한 1.2%, 1.1% 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펑크가 났다라고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났던 그 컷이 네. 이제는 의대 일반적인 컷이 될 거다. 아,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이러면 뭐 어쨌든 그 입시 자체가 네. 그 입시 자체가 좀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급박해서 네. 혼란이 올 거라고 하니까 조금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지만 좋은 일이죠, 학생들한테. 요즘 뭐 또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네. 심해서 네. 저도 입시 뭐 이런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네. 의대에 관한 주제가 다른 영상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고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의대가 목표는 아닌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공대가 목표인 학생들. 네. 나는 공대 오빠가 될 거야. 아니면 난 공대 여신이 될 거야. 분명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여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의대에 관련된 이런 지금 뭐 보도 자료라든지 네. 아니면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대가 아닌 공대가 목표인 학생들에게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대가 목표라고 하면 네. 일단은 뭐 의대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좀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예상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네. 일단은 이것도 경쟁률을 반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 이 방법 중에 가장 이제 단순한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은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의대를 지원하는 내신이다라고 하면 꽤 좋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겠죠. 네. 이제 그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이공계열을 한 장을 지원한다. 그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스카이를 지원하겠죠, 그죠? 네. 스카이 지원을 할 텐데 그 스카이 지원 원서 개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불안감이 좀 네. 덜할 테니까 네. 여기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요 의대는 확실히 붙어넣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의대 상향으로 좀 다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의대의 평균 경쟁률이 한 14대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로 한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한 10대 1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수시에서 1,200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공계열로 유입될 원서 12,000개가 의대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스카이 평균 수시 경쟁률이 3, 4대 1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어마무지한 영향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스카이 합격선을 예측을 해봤는데 교과 성적 기준으로 일반고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0.2, 그러니까 아까처럼 좀 완벽하게 해석을 한다면 한 0.5등급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해석은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0.5등급은 상당히 큰 등급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데 0.2등급 정도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됐고 자사 특목고도 0.3에서 0.8등급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 보통 제가 얘기할 때 0.3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공대도 등급 하락에 영향은 분명히 있다. 있을 겁니다. 스카이 기준으로 해서는 좀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 언제나 이런 입시 요강 설명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돼. 문과 학생들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과에 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문과가 영향이 있다면 글쎄요, 뭐 의대 가기가 좀 수월해졌으니까 아무래도 그 의대를 가는 학생들 성향이 완전 이과적인 성향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안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공대 스타일이 아니니까 의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좀 약간 비하반일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공학도로서의 그 성향이 딱 보이는 외골수적인 성향이 보이는 그런 이과생이 아니고 언어적인 성향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뭐 사회에도 관심도 있고 토론도 잘하고 음. 뭐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의대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학을 잘할 때. 의대를 많이 네. 갑니다. 그런 네.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일정 부분 이제 인문학적인 성향을 좀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의대 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열을 선택을 할까, 의대를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네. 인문계열을 선택할까, 공대를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의대는 일정 부분 인문계열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의대 입시가 좀 쉬워진다라고 하면은 인문계열로 남을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똑똑한 학생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문계열에 남는 자원이 아무래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 자원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상은 뭐 불보듯 뻔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과 입시가 좀 수월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게 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문계열에서 내가 내신이 굉장히 좋아요. 네. 엄청 좋은 내신을 받았어요. 그럼 그 내신을 가지고 의대 교과 전형은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과학 과목을 뭐 최저 수준을 이상으로 대학에서 지정하는 수준 이상만 수강을 하면은 네. 뭐 미적을 수강했든 뭘 했든 간에 뭐 의대 교과 전형을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그 수능 응시 유형은 맞춰야 되겠지만 네. 이제 그걸 과감하게 내가 맞춰서 의대에 지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문과생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문계열에서. 그렇게 되면 문과 최상위권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이제 논리적인 정황인 거고요. 네. 경험적인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몇 년 지나서 네. 뭐 영향력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문과의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문과 약세가 지금도 약세인데 네. 좀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전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대가 너무 흔해지면 네. 그럼 이제 의대를 또 의대 가기보다는 다른 데 그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로스쿨 선호 열풍 현상을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대가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의대를 가려는 인원이 늘어나지 의사가 흔해지기 때문에 의대를 가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아까 소장님 뭐 촬영 전에 제가 잠깐 드린 질문인데 네. 의대는 증원이 됐지만 치대 약대는 증원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대 인원에 비해서 치대 약대 이런 비율이 상당히 이제 떨어졌잖아요. 희소성이 있겠죠. 네,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는 의사가 많아지면 약사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죠. 병원이 많아지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그 의사가 그 병원이 있는 네. 그 아래 약국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뭐 바뀔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그건 뭐 상황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뭐 그걸 갑을 관계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약사가 아무래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스팟이 좀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 치대와 약대 여기도 어느 정도 희소성으로 인해서 좀 매니아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상담했던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학생이 가고 싶어야 말이죠. 그 학부모도 그랬습니다. 네. 치대를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가려고 해요. 아, 그런가요? 이게 선호 성향이 명확히 있거든요. 치대는. 네. 근데 뭐 서울대 치대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연대 치대, 서울대 치대, 경희대 치대 이러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뭐 다른 의대를 갈 수 있는데 지방대 치대를 희소성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단히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네. 의사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의사들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으로 굳어지게 되면은 네. 그럼 이제 그 변화된 인식 구조 하에서 치대 인기는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성민 소장님 모시고 이제 의대 증원에 따른 이제 입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뭐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받아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려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숫자적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 예측을 드린 것보다는 정확한 숫자적인 예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정 소장님이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촬영 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시에 관련된 전형 계획이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확정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그 자료를 또 보시면서 지금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